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이번 학기는 디지털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 베이스 안에서의 이제 컨텐츠 기획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번 학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얘기들 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오늘은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게임 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게임의 주인공들, 캐릭터들이죠. 캐릭터들이 음,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제 재편되고 있는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 컨텐츠를 이제 디지털 컨텐츠 기획이긴 하지만 게임 컨텐츠예요. 그죠? 게임이 아닌 걸 배우러 온 사람 없으니까. 게임 리소스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 디자인 그러니까 그래픽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픽 디자이너 입장에서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하고 뭐 모델링을 하든 드로잉을 하든요 제작하고 이것이 사전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1순위여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전부 남이 제안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모작이죠. 그건 진정한 자기의 작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지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오퍼레이터예요. 복사기. 네.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도출을 하고 내가 무엇을 제작할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비주얼화 시키고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야지 진정한 아티스트가 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을 원해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거나 회사에서 특정 포지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팀워크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고 회사에 가서 뭔가를 이제 기획자가 제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리든 배경을 하든 아니면은 뭐 UI를 하든 아니면 뭔가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위치로 이제 입사를 할 건데 가능하다면 거기서 기획자가 제안하는 것만 해서는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지 못해요. 내가 계속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왜 아티스트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직구는 개발자들은 기획자는 기획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주얼을 제작하는 사람들, 캐릭터를 만들거나 배경을 만들거나 UI를 만들거나 이펙트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은 디자이너. 그리고 코딩하고 엔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명칭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기획자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기획하고 뭔가를 제안하고 디자인 직전에 뭔가를 기획 설계하는 단계를 디자이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기획자죠.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뭐 시스템 디자이너 아니면 뭐 밸런스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기획자가 디자이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디자이너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비주얼 아티스트, 레벨 아티스트, 그 다음에 캐릭터 아티스트,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러면은 코딩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포지션화된 명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랑 좀 불리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요즘엔 좀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려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손으로, 음?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비주얼화 시키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자, 계속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 얘기는 일종의 나의 경험담. 썰이에요, 썰. 아, 게임업계에선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에는 그래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는 게임 그래픽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컨텐츠 기획을 우리가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떤 거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012년이라고 했는데 2012년 뭐 거의 뭐 7, 8년 정도 됐죠, 그죠? 이때는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온라인 그러니까 PC 게임이 왕성했던 시절의 막바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막 도래하기 하기 시작했던 시점.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처음으로 이제 지각 변동이 시작했던 시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PC 게임에서는 PC 게임 하나를 뭐 검은 사막이든 뭐 디아블로든 만들려면 그래픽 팀원만 60명, 몇십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래픽 팀원이 몇 명?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때 혼란이 엄청 났었어요. 이때 게임 업계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게임 업계 떠나서 PC방 차리거나 퇴직금으로 커피숍 차리거나 닭집 차리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 혼란을 견디질 못하는 거야. 왜 견디지 못했는지 설명해 볼게요. 어쨌든 온라인의 시대였어요. 2012년도에는. 온라인, 그러니까 PC 게임의 시대. 뭐 이런 게임들이 줄을 이뤘죠. 아이온, 그죠? 불소, 뭐 디아블로 나와서 다 기억하죠, 그죠? 그리고 배틀필드, 내가 있었던 팀. 자, 배틀필드, 나는 온라인에 있었고, 자, 이거는 배틀필드. 디테일하죠,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런 광활한 맵을 제작하는데 한 명으로 되겠어? 안 된다고요. 수십 명이 필요하다고. 이 캐릭터, 무기 디자이너도 무기 아티스트 따로 있고, 건물 따로 있고, 레벨링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다 텍스처링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한 명으로 안 된다고요. 뭐 그냥 쭉 예를 보여준 거예요. 좀 구린 스샷도 있긴 한데, 뭐 디아블로 유명했죠, 그죠? 하여튼 이런 걸 혼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랬던 그래픽 수십 명의 팀원이 자, 이제 변화가 시작되죠. 2012년도부터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자리를 잃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바일로 바뀌었어. 모바일 팀이다. 지금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2012년도에 모바일 팀에서 디자인을 구한대. 근데 60명 일자리가 지금 한 명으로 확 준 거예요. 어떻겠어? 나머지 59명은 패닉이에요, 패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폼이 변화가 됐죠, 그죠? 플랫폼 간단하고 심플하고 빠르고 직관적인 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테일하고 이런 거에서 그게 뭐냐면 자 캐릭터 이걸 그리던 사람들이 플랫폼이 변화가 되면서 모바일 쇼크라는 걸 겪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소를 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애니팡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자리밖에 없게 생긴 거야. 점점 이런 이런 일자리만 남게 된 거예요. 201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애니팡 시리즈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팡의 전성시대 해가지고 애니팡, 캔디팡, 팡 시리즈, 포코팡,
캔디 크러쉬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엄청나게 유저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일대 변혁이 시작됩니다. 지각 변동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 2014년 오면서 이제 그 이때는 모바일 플랫폼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 가벼운 걸 원했는데 아직 무거운 데이터를 핸들링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진도 나오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팡 시리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벗어나서 조금 더 복잡하고 뭐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게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옛날 스샷들인데 이제 변화를 보여주려고 내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 강세를 이루면서 이런 블레이드 3나 뭐 이거 뭐 이런 게 쭉쭉 나오기 시작하죠. 네. 점점 그래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사람들이 엄청 혼란을 많이 겪다가 다른 데로 막 진출을 하게 돼요. 이런 디테일하게 드로잉하는 그러니까 실사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실사 드로잉 하던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거나 갔다가 2014년, 15년도에 다시 복귀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게임 업계에서 모바일에서도 거의 PC 게임에 근접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래픽 구현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2014, 15년, 16년이 되면서 지금은 뭐 거의 PC하고 모바일하고 거의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개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거의 PC급에 있는 사양들을 모바일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사양이 됐죠. 음, 그 여러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지금 핸드폰도 그만큼 고사양이 된 거고, 그리고 기술력도 그만큼 좋아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 디자이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무료 에셋들이 너무 많아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파는 사람들보다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아티스트를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군이 생겼냐면 이미 생겨 있었어. 근데 어떤 직군이 많아졌냐면 아트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 우리나라 그 포지션으로 나누자면 디자이너인데 개발력도 있는 사람 테크니컬 아티스트 TA가 각광받기 시작한 거예요. 2015년, 16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있으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엔진에 올려가지고 직접 구현도 가능한 사람을 점점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당 100이라는 목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걸 캐릭터를 만들어주면 엔진에 올린 사람은 또 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TA라는 직종은 팀에서 그래픽 팀을 리드하는 위치에 많이 서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과 이제 그래픽 쪽을 조율하는 포지션에 많이 서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엔진을 잘 배워보세요. 엔진을 배우면 요즘에는 1인 1 개발자 시대입니다. 물론 이게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혼자 개발을 하면 충분히 혼자도 게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1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언리얼로 별걸 다 만들죠. 그래서 충분히 애니메이션도 언리얼로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계속 됩니다. 변화는 계속 돼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캐주얼 쪽으로 드로잉을 나는 잘하는데 캐주얼 시장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실사 드로잉을 배우거나
아니면 캐주얼 드로잉을 나를 원하는 시장으로 내가 가야죠. 굳이 게임 업계가 아니더라도. 게임, 애니메이션, 뭐 일반적인 디자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게임 쪽에 그 컨셉으로 있다가 영화 컨셉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음. 컨셉이라는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 안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아티스트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게임 교육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머릿속의 상상력은 스스로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약을 두면 안 돼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게임은 곧 세상을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상력을 펼치는 거는 게임 안에 이게 구현이 될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구현하는 거는 그 다음 목.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진행할 거는 아이디어, 창의성, 이 창의적인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글로써 표현하고 내가 글로 표현한 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비주얼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어쨌든 변화에 능동적이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랑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변화는. 이게 게임 업계의 변화든 여러분이 뭐 생활의 변화든 어쨌든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이면 그 변화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 세상이 원하는 거를 자꾸 해주게 돼요. 내가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에 끌려다니게 되면 사람이 수동적이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러면. 자, 어쨌든 능동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게임 컨텐츠 만들 때도 그걸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 한번 쭉 보면은 AD가 있어요. AD랑 AD, 아트 디렉터죠, 그죠? 디자인 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더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리고 뭐 3D, 2D 있을 거고, 이펙트 UI 있을 거고요. 다른 건 뭐 여러분이 다 다른 시간에도 들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TA 직종, 테크니컬 아티스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개발도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TA 적어볼게요. 자, TA 직군. 굉장히 중요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직군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 포지션이 이렇게 나뉘고요. 포지션 변화는 그러면 멀티가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수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장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원할지, 내가 어떤 시장을 만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 그 게임을 배우려고 입학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게임이 한창 붐이 일었을 때, 2009년, 10년 이럴 때. 근데 이 학생들이 게임 쪽에 뭐 게임학과에 입학을 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휴학도 한번 하고 하니까 게임 시장이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졸업 시점이 되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뭐 휴학 한두 번 하고 하면은 그냥 6, 7년 그냥 지나가요. 4년이 졸업이긴 하지만 군대 2년 갔다 오고 1년 휴학하고 하면 7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죠? 입학하고 7년이 지나니까 게임 시장이 바뀌었네.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임 시장에서. 그럴 땐 능동적으로 내 자신 스스로 바꾸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어차피 물은 뭐 흘러도 뭐 굽이굽이 흘러도 바다로 가긴 가죠. 바다로 가긴 갈 건데 이거를 능동적으로 좀 앞에서 바위가 막고 있으면 비켜가기도 하고
뭔가 차단이 돼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은 돌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멀티인 것 같아요. 멀티.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일당백이면 회사에서 너무나 선호하는 인재죠. 근데 신입한테 뭐 경력자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시키진 않고요. 그냥 태도가 능동적이어야 돼요. 태도가 멀티가 돼야 된다. 나는 캐릭터만 그리러 왔는데요. 이런 자세는 안 돼요. 뭐든 시켜주면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멀티 정신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도 사고를 열어두고 너무 제한적인 태도로 뭔가를 배우거나 접근하지 말고요. 능동적인, 음, 어, 능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얘기한 거고요. 자, 어쨌든 포지션의 변화, 멀티, 뭐 표면적으로든 아니면은 마인드도 멀티가 되면 좋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 컨텐츠들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 컨텐츠, 여기서의 컨텐츠 상호작용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이 예는 내가 그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어, 과제로 냈는데, 예를 들어,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 이야기가. 예를 들어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음, 굉장히 유명한 게임도 많죠. 뭐, 요즘 나오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 핑크퐁도 이게 핑크퐁이나 아니면 뽀로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게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게임으로 나오기도 하고 게임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 되기도 해요. 이게 컨텐츠의 상호작용.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분 웹툰 잘 나가는 웹툰들 그러니까 재밌는 웹툰이 영화화된 거 많이 봤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그 레퍼런스 즉 자료를 게임 쪽으로만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게임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제한된 룰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할 때,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열어놓고 찾아야 돼요.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일반 디자인이든 뭐든 다 거기서 이제 사고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컨텐츠 사고작용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장르에서 다른 그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가 그런 거는 과제로 냈었고요, 내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 시나리오로 접근할 건데 이거는 곧 게임에서의 세계관이에요. 뭐 디아블로나 아니면은 검은 사막이나 이런 큰 스케일의 게임들은 모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TCG 게임 같은 경우도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런처 아이콘을 클릭하고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 세계관 주인공이 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물론 스킵할 수도 있죠. 스킵 버튼을 넣어놓은 게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스킵 버튼을 안 넣어놓으면 처음 그 다운받아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계관 주인공이 왜 여기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을은 어디며 이 마을의 주인공은 어디에 차지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인공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돼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고요. 이 스토리 기반으로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주 한 주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뭔가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제작한다는 거는 글로써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제작한 글, 시나리오가 되겠죠. 아니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비주얼화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쭉 나오겠죠? 하나의 세계관 안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할 건데, 다음 주는 아마 내가 과제로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 분석을 내가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캐릭터들을 한번 쭉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하는 틀은 자유예요. 어떤 식으로 분석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냥 그 캐릭터들을 유심히 한번 보고 분석해서 그 카페에 업로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내가 키워드를 하나 줄 거예요. 메인 마인드 맵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사고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내가 바라는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컨텐츠 기획, 디지털 컨텐츠 기획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사고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컨셉을 바탕으로 이야기도 꾸미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주얼화 시키는 작업을 쭉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